네, 내일장 빨간 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수준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5월에 좀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좀 가볍게 시작이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일단 약간 좀 양시장에 밀렸거든요. 오늘 장 포인트 좀 어디로 보셨을까요? 오늘 그동안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항상 상승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고 코스피가 21선 지지받고 강하게 반등을 했죠. 지난 화요일 날. 그리고 61선 저항에 부딪히고 가볍게 쉬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 화요일 조정 한번 받고 오늘 추가 조정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 이후에 재상승 흐름이 기대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 떨어질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하승훈 전문가의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이틀 연속의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세 가지 점검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 영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간밤에 좀 크게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요. 조정 구간 진입을 확인하자라는 시각입니다. 세 번째는 코스피가 61선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 코스닥 단기적인 지지선을 확인하자는 포인트 잡아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의 영향을 확인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러면은 코스닥 쪽에서 아무래도 이 영향을 좀 받으면서 호재가 될 만한 종목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어떤 시각으로 좀 준비해 오셨는지 들어볼게요. 결론은 코스닥이 좋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어저께 5월 1일 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더 이상 늦추면 정부 정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침체 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 대책이 나온 건데 이렇게 돼서 설비 투자를 하게 되고 건설 투자하게 되면 그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중소기업으로 그 영향력이 확산이 될 거고 또 이런 설비 투자, 건설 투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도 금융적인 지원, 금융 지원 그리고 재정 지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중소형주 올해 이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인데 이러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정부 정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해 내년까지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돼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소형주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중소기업 육성 정책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나왔을 때 코스닥 지수가 적게는 100%, 크게는 300%까지 올라갔던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중소형주가 이제는 대세다, 좀 시장의 중심축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쪽에서 가장 큰 근거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종목들 끌어줄 만한 모멘텀이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점검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조정 구간 진입을 확인하자라는 시각입니다. 전문가님 워낙에 미국 장이 요즘에 강했잖아요. 눌려도 잠깐 눌려도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좀 쉽게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점검하세요?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 조정, 횡보 내지 약간의 완만한 가격 조정 그리고 횡보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는 거고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1%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죠. 근데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 특별하게 뭔가 시장에서 기대한 강력한 코멘트를 해주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조정받을 자리였다라는 거죠. 자, 지난 4월 중순 저점에서 61선에서 올라왔는데 61선에서 9거래일간 상승이 나왔고 마침 9거래일이라는 건 기본 우리가 단기 상승을 나타내는 기본 수치로 보는데 9일간 상승이 나왔고 지난 3월 달 4월 초에 고점이 1590포인트대 그 고점과 거의 비슷한 부근에서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전고점 저항이고 기간이 찼고 가격도
단기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지난 3월 저점 부근대와 이번 1590포인트대 저항 이 사이에서 당분간 좀 횡보, 박스권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는 약간의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지표들 여러 근거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좀 약한 가격 조정의 형태로 완만하게 좀 하락 쪽으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도 함께 좀 하승훈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서 좀 포인트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포인트가 코스피 61선 저항 그리고 코스닥의 단기 지지를 확인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님 일단 뭐 코스피는 일단 1960선에서 한번 좀 막히는 흐름이고 코스닥이 그러니까 화요일이었죠. 570선에서 한번 좀 막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막히는 자리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은 너무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밀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또 역시 한계가 좀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시각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코스피는 기본적으로 2011년 8월 급락 이후에 중장기 횡보 추세 중이고요. 횡보 추세 중에 2월 말 3월 초에 그 횡보 추세 채널 상단 2030에서 저항받고 쐐기형 만들고 깨지면서 약 2달 가까이 조정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번에 1880포인트 대에서 그 부분이 정확히 채널 하단입니다. 예전에 몇 번 보여드렸는데 그 채널 하단에서 다시 또 쐐기형 만들고 쐐기형 돌파하면서 지금 단기 상승 반전 구간인데 단기 중장기 횡보 추세 중에 단기 상승 반전이 일어나고 있고 상승을 할 때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저항받고 밀렸다가 저항받고 밀리는 그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 월요일 날 21선 지지 확인이 됐고 화요일 날 강하게 상승 그리고 오늘 다시 음봉. 그래서 61선에서 차트를 보시면 지난 3월 달 지지 하락하는 중간에 61선에서 지지를 61선에서 지지를 받았었고 그게 깨지면서 이제 1880포인트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다시 그 61선으로 올라오면 기술적으로는 저항받은 61선은 지지받았던 61선은 죄송합니다. 지지받았던 61선이 깨지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되면 일단 한 번은 저항받는 경우가 많더라. 바로 올라가기보다 한 번은 저항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요일 강하게 올라갈 때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오늘 61선 저항인데 거래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견조한 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단기 상승 반전에서 저항받고 밀린 거고 코스닥은 상승 추세 중에 조정받고 또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단기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까지 올라가고 4월 30 화요일 날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30분 봉상 단기 추세 이탈하면서 조정이 나왔고 화요일 날 오늘 다시 아침에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30분 봉상 하락 3파가 단기 하락 반등 하락이 나오고 그 부분이 약 11선 부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내일 또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 1봉상 단기 상승 추세 그리고 30분봉 단기 하락 3파가 됐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매도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면 내일 또 금요일이잖아요. 한 주의 마감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 하락 3파에서 반등이 나오다가 반등이 좀 약하면 하락 5파까지 나오고 다음 주에는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결론은 일단 코스닥은 올라올 거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언제 올라와도 올라오는데 내일이든 월요일장에든 일단 올라올 거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가는 쪽으로 같이 좀 붙어야 되는 흐름이 아닐까. 코스닥 쪽에서 아무래도 좀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업종 어떤 쪽에서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요. 이 방송 플랫폼 컨텐츠 관련 섹터입니다. 자, 전에도 한번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이 방송 플랫폼 컨텐츠 쪽은 그 여가 소비 산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그쪽에 수혜가 일어난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홈쇼핑도 많이 보고요. 또 예전에 TV를 보는 시간보다 지금 TV를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TV만 보는 게 아니라 TV를 보면서 TV에서 나오는 물건을 실시간으로 또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 쪽에서도 이번에 올해 이쪽 관련된 규제들을 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아직 풀지는 않았습니다만 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쪽에 매수를 강력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물론 실적 호전 부분도 있지만 올해
정부의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도 그쪽에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 실적과 수급도 모두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뭐 관련돼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떤 쪽을 좀 봐야 될지 종목 선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략주 여기서 나오나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사실 스카이라이프입니다. 근데 스카이라이프는 사실 코스닥이 아니죠. 코스피죠. 예, 네. 코스피인데 근데 이 방송 플랫폼 쪽은 약간 대형주라기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쪽의 느낌이 코스피 내에서도요. 예, 코스피 네. 내에서도.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뭐 예를 들면 KTH 그리고 J 컨텐트리 이런 종목들이 네. 속해 있는데 이 섹터에서도 최근에 스카이라이프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네요. 오늘 네. 아침에 실적 발표 있었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거는 그동안 단기 상승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보통 주가가 상승하고 좋은 실적이 나오면 네.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 오늘 받았고 뭐 내일 하루 정도 더 받게 되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실적 좋고 외국인과 기관 계속 매수하고 있고 정부 정책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쪽 반드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화요일장에 아마 이 종목 신고가가 나왔던 것 그쵸. 같아요. 신고가가 네. 나오고 이틀 연속 음봉이 좀 나오면서 밀리고 네. 있는데 실적이 워낙 좋다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좀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계속 기회를 좀 포착을 하실 것 같은데 그쵸. 조금 더 싸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틀 연속 조정받은 구간에서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래서 가격적인 이틀 전략은요? 음봉이 나왔기 네. 때문에 내일째 장중 조정이 나오면 장중 3일 음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3일 연속 음봉이 됐다가 오후장에 회복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음봉이 만들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장중에 3일째 음봉이기 때문에 이 3일째 음봉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 내일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 오늘 장중 저점이 약 48,000원 부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 부근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목표가 순저가 어떻게 잡을까요? 자, 펀더멘탈상 목표가 약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PER, PBR 계산했을 때 5만 원 정도 나오고 일단 1차 목표가 5만 원 나오는데 기술적으로는 상승 박스권 만들고 조정 만들고 다시 상승하는 모양인데 그 상승 N자 혹은 상승 박스권 상승의 목표치를 세워보면 약 47,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상 기술적 한 47,000원에서 일단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이죠. 38,500원 부근. 여기서 비중 조절하시면 리스크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승훈 전문가와 함께 또 내일장까지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5월장이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5월 위기론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재료들을 기대하면서 우려감보다는 좀 기대감 가지고 5월장 같이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증권통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